자,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량 중심. 먼저 아래 그림을 보면 어떤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공은 어떤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공을 우리는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루냐면 이 공을 단일 점입자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단일 점입자로 간주한다. 자, 단일 점입자,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어떤 물체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물체 점입자처럼 간주한다라는 것은 이 물체의 크기를, 포인트 파티클, 점입자라는 것은 크기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크기를 무시한다. 그죠? 크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의 질량이 m이고 얘가 어느 특정한 순간에 v의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순간 이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k로 표현하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러한 형태의 병진 운동 에너지 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일 점입자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어떤 물체 있죠. 우리가 다루는 실제 물체는 이러한 단일 점입자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실제 물체는 우리가 크기를 무시할 수가 없다.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얘가 어떤 내부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내부 구조가 있다. 내부 구조를 가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 물체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공 같은 경우도 날아가면서 이 공 자체가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공이 아니라 다른 물체 같은 경우는 진동을 한다든지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에너지를 이런 병진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따져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가지는 어떤 이런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물체를 한번 간주해 봅시다. 자, 이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회전을 하면서 이 점은 이쪽 방향으로 어떤 v의 속도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점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점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뭐예요? 이제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본다면 그 물체를 이루는 다른 지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파란색하고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럼 순간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빨간색 점, 이 점은 어느 속도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얘의 벡터 합,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크기를 가지는 물체, 이 크기를 가지는 이 물체 모든 지점에 있는 각각의 지점들의 속도가 다 다르죠.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없다. 2분의 1 이 전체 물체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면 m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물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다루고자 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첫 번째 입자가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입자가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입자를 하나의 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개로 설정을 했는데 이 각각의 물체가 첫 번째 입자는 이쪽 방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 v1의 속도로, 두 번째 입자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자는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입자로 구성된 어떤 물리계를 다루려고 할 때 속도를 어떤 걸 써야 돼요? 첫 번째 입자의 속도를 쓸 거냐, 두 번째 입자의 속도를 쓸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입자의 속도를 쓸 거냐,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처럼 크기를 가지는 어떤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물체 운동이나 또는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그런 입자를 뭐 입자계 또는 다입자계의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울 뭐예요?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질량 중심이 이러한 크기를 가지는 물체 또는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계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망치를 이제 비스듬하게 던졌더니 이 망치가 어떤 특별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현재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망치가 지금 이 어떤 특별한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데 이 특별한 점이 바로 뭐냐면 질량 중심이에요. 질량 중심. 그래서 질량 중심의 어떤 이동 경로를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그 질량 중심은 정확하게 망치의 회전과 상관없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질량 중심은 만약에 이 질량 중심에다 LED를 달아서 어두운 방 속에서 이 망치를 던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질량 중심만 보이는데 그 질량 중심은 마치 어떤 망치의 질량이 라지 M이라면 질량 M인 어떤 점입자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고 마치 어떤 중력이 그 점에만 마치 단일 점입자에 작용하듯이 외력이 그 점에만 작용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특별한 점을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질량 중심이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망치가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하든 아니면 진동을 하든 모양이 변형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질량 중심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냥 단일 점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크기를 가진 또는 나중에 이제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그 질량 중심은 이 전체 계의 물리적인 계 크기를 가졌든 입자가 여러 개든 이 물리적인 계의 어떤 병진 운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의 일단 이 망치에 날아가는 망치의 운동 에너지를 따져보면 자, 일단은 뭐가 있어요? 이 질량 중심이 병진 운동하고 있죠. 그냥 점입자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 회전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요? 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또는 뭐 이렇게 용수철 같은 거라면 이렇게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진동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회전이든 진동이든 모양의 변형이든 그것들은 전부 다 어떤 운동이냐면 이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운동이에요. 질량 중심을 따라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해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의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 밑에 REL이라고 쓴 것은 relative, 이제 상대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가 정당화를 하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그 물체 한 개가 크기를 가진 하나의 물체든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개든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운동에 의한 에너지를 모두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여기에 마찰이 없는 바닥에 이렇게 상자가 질량 M인 상자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질량 중심이 여기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강체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자의 모든 지점들이 질량 중심하고 다 같이 어떻게 움직여요?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고 여기에 질량 m이 모여 있다 볼 수 있죠. 나머지 모든 부분들 나머지 질량 중심 이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질량 중심의 속도와 같이 움직이죠. 그럼 상대적인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량 중심 왜 유용한지에 대한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어지는 이제 강의에서는 질량 중심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량 중심의 정의와 질량 중심을 실제로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XCM. 자, XCM은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N개의 입자로 구성된 개를 볼 건데, 자, 정의는 N분의 어떤 MIXI, i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i번째 입자의 좌표를 곱한 그 값에다가 각각 그러한 기여분을 다 더해준 다음에 이 라지 M은 뭐냐면 라지 M의 의미는 라지 M은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을 다 더한 겁니다. 1부터 n까지 질량을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통해서 볼 건데, 자, 이게 x축 방향입니다. x축 방향. 자, 현재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3kg짜리 물체와 1kg짜리 물체로 구성된 이 두 개의 물체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자. 그러면 자, XCM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먼저 개를 구성하는 질량 3kg하고 1kg 두 개죠. 그럼 그 두 개의 질량을 더한 게 전체 개의 질량이니까 3 더하기 1, 그러니까 4죠. 4kg 분의 먼저 첫 번째 입자는 어때? 질량이 첫 번째 M1이 뭐예요? 3kg. 이 첫 번째 입자라고 보면 3kg 곱하기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m. 예, 미터로 갈게요. 1m 더하기 두 번째 1kg짜리 물체는 1kg 곱하기 5m죠. 그러니까 3kg과 1kg짜리로 구성된 이게 X축 방향 질량 중심은 2m가 되는 거죠. 2m.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2m. 그러니까는 질량 중심이 여긴 겁니다. 여기가 센터 오브 매스가 됩니다. 자, 근데 자, 좌표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자, 원점을 어디를 잡든지 간에 뭐는 질량 중심의 위치는 바뀌면 안 됩니다. 좌표 값은 바뀔 수 있죠. 원점이 바뀌면.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도 똑같은 상황인데 원점을 바꿨죠. 기준점을.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러면 XCM은 질량은 3kg하고 1kg이니까 4kg이고 3kg 곱하기 이제는 좌표가 마이너스 1m죠. 마이너스 1m 더하기 1kg 곱하기 3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음엔 0이 되죠. 0. 0의 좌표는 여기입니다. 그죠? 0의 좌표는 여기죠. 여기가 CM. 그러니까 좌표는 2, 그 다음에 0으로 바뀌었지만 그 위치는 어때요?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kg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m, 1kg으로부터 왼쪽으로 3m인 그 위치는 바뀌지 않죠. 그럼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경우 XCM을 구해보면 이 경우에 3kg, 4kg, 1kg 전체 질량은 8kg이고 그죠? 첫 번째 입자는 3kg 곱하기 1m, 두 번째 입자는 4kg 곱하기 3m 더하기 세 번째 입자는 1kg 곱하기 5m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에를 다 더하면 3, 8, 그 다음에 12하면 20이니까 2.5m입니다. 그러니까는 질량 중심 위치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두 개 3kg하고 1kg일 때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에 4kg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량 중심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간 2.5m 여기가 CM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X축의 어떤 질량 중심을 보았는데 X축 방향으로의 그럼 YCM하고 ZCM 그러니까는 Y축 방향하고 Z축 방향을 만약 얘가 2차원적으로 따져준다고 하면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좌표를 X축 좌표 대신에 N에 뭐예요? MI, YI를 해주면 되고 I번째 좌표 G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 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그 입자의 z축 좌표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kg, 2kg, 3kg, 자, 1kg, 2kg, 3kg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입자계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 XCM을 구해보면 전체 질량이 얼마죠? 1kg, 2kg, 3kg 더하면 6kg이죠. 따라서 6kg 분의 자 뭐만 따져주면 돼요? 이제 x축의 좌표만 따져주면 됩니다. 1kg은 x축 좌표가 1m
그죠? 더하기 자 여기가 1m죠. 그리고 2kg은 4, 3kg은 2입니다. 그래서 자 2kg은 4m 더하기 3kg은 2m가 됩니다. 그래서 x축의 질량 중심은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6분의 위에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2, 3은 6, 4, 2, 8, 15 6분의 15m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은 6kg이고 이제 y축 방향의 좌표만 쓰면 되죠. 자, 1kg인 물체 y축 좌표는 1m 2kg인 물체 y축 좌표는 2m죠. 2m 더하기 3kg짜리 물체의 y축 좌표는 마이너스 2m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m. 자, 이거는 아까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5m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얘 질량중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여기고 y축으로는 6분의 1이니까 대략 뭐 대충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cm쯤 될 겁니다. 근데 z 좌표는 지금 표시하지 않았지만 z 좌표는 6kg분의 자 1kg짜리의 y축 좌표는 0, 2kg짜리 y축 좌표도 0, 3kg짜리 y 좌표도 0이니까 0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얘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면 자 그러면 얘를 위치 벡터는 여기가 원점이죠.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는 우리가 RCM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RCM 얘는 어떻게 쓰냐면 XCM, YCM, ZCM을 성분으로 갖는 위치 벡터입니다. 그러면 얘는 XCM I 더하기 YCM J 더하기 ZCM K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 했던 거를 따져주면 자 XCM, YCM, GCM에 정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mi를 묶어내면 xi i 벡터 그 다음에 yi j 더하기 zi k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예를 들면 1kg짜리의 위치 벡터 첫 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편해요. RCM은 n분의 1의 전체 질량분의 i는 1부터 n까지의 mi 그 다음에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서 했던 RCM의 어떤 정의를 이용을 하면 자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세 개의 M1, M2, M3 각각 1kg, 2kg, 2kg으로 2kg인 세 개의 물체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M1, 1kg인 M1은 좌표가 원점으로부터 2,1,3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M2는 4, 2, 1의 위치 X, Y, Z 그리고 M3는 5, 5, 10의 위치에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RCM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일일이 성분별로 구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 개의 RCM이라는 것은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5kg이죠. 5분의 1. 자, 이 n분의 1, 5분의 1. 자, 에다가 먼저 첫 번째 M1이 얼마예요? 1kg 곱하기 좌표가 2,1,3m예요. 그죠? 미터 더하기 두 번째 2kg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위치 4,2,1 미터 더하기 세 번째 M3는 2kg 그 다음에 좌표 이제
위치 벡터는 5,10m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 계산을 하면 자 5kg 분의 1에다가 자 얼마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x축은 2, 8, 10이니까 20kg/m. 그 다음에 단위가 그 다음에 y는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에다가 1 곱하기 2니까 더하면 5, 그 다음에 10이니까 역시나 20kg/m. 그 다음에 z축 좌표는 3 더하기 2 더하기 20이니까 25kgm입니다. 그러면 kg은 이렇게 날라가니까 단위가 자 그리고 5로 나눠주면 질량 중심은 4,5m임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앞에는 질량 중심 구할 때 각각의 입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점입자 여러 개의 점입자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질 거는 뭐냐면 자 크기를 가지는 물체 자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있을 때 자 크기를 가지는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크기를 가지는 물체는 어떻게 간주할 수 있냐면 이 크기를 가지는 물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싶어요. 이 크기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작은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쫙 붙어 있다는 것과 똑같죠. 그럼 얘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눠요. 이렇게 잘게 나눕니다. 이렇게 잘게 나누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덩어리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나누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뭐를 요 덩어리 하나 요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델타 mi 번째 어떤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만약 이 전체 이 덩어리 요 큰 물체 하나의 전체 질량이 만약에 라지 m이고 얘를 몇 등분했다면 전체 n 등분 n 개의 조각으로 나눴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자 XCM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XCM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n분의 1의 전체 질량으로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i는 1부터 n까지를 더하는데 뭐예요? 델타 mi에다가 얘 xi가 되겠죠. i번째 어떤 좌표를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매우 이제 러프한 거죠. 왜냐면 이 델타 mi 자체가 어떤 특정한 x축 좌표가 결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얘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CM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주려면 얘는 리미트 n을 어떻게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면 조각이 매우 작아지겠죠. 매우 작아지면 거의 점입자처럼 볼 수 있고 얘 x축 좌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쓰면 i는 1부터 n까지 델타 mi xi 쓸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델타 mi가 n분의 m이었으니까 n이 매우 크면 델타 mi가 매우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리를 바꾸면 얘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xdm 즉 무슨 말이냐면 매우 작은 덩어리를 x 좌표로 곱해 가지고 걔를 다 더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속 질량 분포일 때는 XCM이 어떻게 해요? n분의 1의 XDM 적분한 거로. 그러면 YCM은 어떻게 될까요? YCM은 n분의 1의 DM의 질량에다가 Y좌표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 그러면 ZCM은 n분의 1의 그쵸? DM의 어떤 입자에 Z좌표로 곱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 질량
분포일 경우에는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제 RCM은 n분의 1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RDM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할 경우에 XCM, YCM, GCM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질량 중심을 구하는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막대의 길이가 x는 L, 0에서부터 L까지 걸쳐 있는 즉 길이가 L인 어떤 막대가 있습니다. 그 막대의 선밀도 람다가 kx로 주어진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선밀도는 정의가 뭐냐면 어떤 단위 길이당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길이당 질량, 그죠? 뭐 x축이면 dx로 쓰면 되고 y축이면 dy로 쓰면 됩니다. 자, 람다는 dx, dm을 나타내고,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게 지금은 x축으로 놓여 있는 어떤 선에 대한 가는 막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면을 다루게 된다면 우리가 면밀도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단위 면적당 밀도, 즉 면밀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선밀도, 얘는 선밀도고요. 얘는 면밀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피를 다루게 되면, 부피를 가진 물체를 다룰 때는 dm, dv,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부피 밀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선밀도를 다루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우리가 다루는 이 아주 짧은 길이에 대한 질량 dm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dm은 람다 dx라고 쓸 수 있어요. 됐어요? 만약에 얘를 어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0에서부터 L까지 다 적분하게 되면 얘는 전체 질량 M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이 막대의 질량을 자, M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입니다. M은. 자, 만약에 람다가 일정한 값이라면, 람다가 균일하다, 그러니까 선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 x 0에서부터 L까지 모두 뭐 균일하게 질량이 분포한다, 그러면 람다는 상수니까 람다를 앞으로 빼서, 자, 그러면 0에서 L까지 dx가 m이 되죠. 균일한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그냥 길이 L이 되죠. 따라서 균일하다고 하면 람다는 전체 질량을 그냥 전체 길이로 단순히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람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람다가 kx,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는 상수입니다. 딱 일정한 숫자 값인데 x가 커질수록 람다도 커진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x의 좌표가 커질수록 단위 길이당 질량이 더 크다는 말은 더 무겁다는 거죠. 중력의 기여분이 더 크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균일하다고 하면 질량 중심이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중앙인 걸 알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무거워진다라고 하면 질량 중심을 계산했을 때 질량 이 가운데보다는 좀 오른쪽에 어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써보면 람다가 아니라 dm을 다 더하면 얘가 전체 질량 m이 될 건데, 지금 얘가 오른쪽에 보면 람다 dx죠. 그럼 0에서부터 L까지 람다 dx라 그럼 람다 대신에 중값이니까 kx dx를 해보면 뒤에가 2분의 1 kl 제곱이 되죠. 이걸 계산하면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m하고 같아요. 그러면 k는 2m L 제곱분의 2m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L과 M의 값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K 값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K는 뭐로 쓸 수 있어요? L 제곱분의 2m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질량 분포가 x축 방향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질량 중심은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이죠. 그럼 정의를 써서 xcm은 전체 질량분의 1에 xdm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자, 우리가 람다가 주어져 있고 람다가 dm dx인데, 자 그러면 dm을 뭐라 쓸 수 있어요? dm 대신에 람다 dx를 쓸 수 있죠. 근데 람다가 아까 kx였는데, 그죠? 얘 대신에 dm 대신에 이 람다 dx를 넣을 겁니다. n분의 1에 람다가 l 제곱분의 2m이죠. l 제곱분의 2m이고, 그러면 k가 l 제곱분의 2m이고 람다는 l 제곱분의 2mx니까 l 제곱분의 2m 이게 x 제곱 dx가 됩니다. 이거를 0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얘 대신에 뭐를 넣는 겁니까? 얘 대신에 l 제곱분의 2m x를 넣는 거죠. x dx, 이게 앞에 있는 게 람다니까요. 람다 dx를 넣었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볼 건데, n분의 1에 l 제곱분의 2m에 3분의 1 l 3승이 나오죠.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납니까? 3분의 2l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상한 것처럼 중앙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질량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반원판에 대한 질량 중심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질량, 전체 이 반원판의 전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균일한 원판이다. 균일한 원판. 균일하다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가요? 면밀도, 시그마가 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면밀도, 시그마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럼 일정한 값을 가질 때는 시그마는 전체 면적분의 전체 질량으로 하면 된댔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그죠? 파이 r 제곱이 원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전체 면적이고, 그걸 m으로 나눴으니까 면밀도는 파이 r 제곱분의 2m, 이런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문제에서는 대칭성을 한번 따져보면, 대칭성을 고려를 해보면 질량 중심은 x축은 y축 대칭이니까 x축의 질량 중심은 요 x는 0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cm은 xcm의 좌표는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ycm은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자, ycm은 우리가 이 전체 질량분의 1에 y의 dm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렇게 이 판을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얇게 이렇게 나눠 보면 뭐예요? 이 지금 빨간 빗금을 친 이 질량들은 뭐예요? 대칭성에서 여기에 다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러면 이 지금 빨간 빗금 친 질량이 이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는 이 지점에 그 질량들이 모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점입자로 다루고, 이 점 찍은 입자들 밑에도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걔네들의 질량 중심을 구하면 y의 질량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써보면 n분의 1의 y 좌표는 그대로, 그 다음에 dm은 시그마 da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시그마 da를 쓸 수 있죠. dm이란 말은 이 빨간색 빗금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런 dm이 이 가운데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그마 그러면 DA는 요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요게 y 좌표라고 하면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루트 값이죠. 그럼 이 빨간 사각형의 요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이 빨간 길이의 면적이 DA인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는 2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이는 dy죠. dy. 요게 빨간 밑금친 뭐가 되냐면 면적이 되죠. 그러면 얘는 n분의 1의 y의 시그마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요? 2의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dy 그리고 얘를 0에서부터 r까지 해주면 변수가 dy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일단 앞으로 뺄 수 있는 건 뺄게요. n분의 1에다가 시그마가 얼마였죠? 파이 r 제곱분의 2m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2를 빼면 뒤에 남는 건 0 r 그죠?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y dy죠. 자 이제 치환을 해서 뭐를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을 x 제곱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y dy가 2x dx가 되니까 y dy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x dx로 쓸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x는 여기서 x는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적분 공간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에 얘를 이 부분은 계산을 해보면 파이 r 제곱분의 파이 r 제곱분의 4가 될 것이고 뒤에 부분은 얘가 x니까 x 곱하기 왜냐면 x는 0보다 큰 값이죠. 그죠? 그 다음 x에다가 뒤에 y dy 대신에 마이너스 x dx를 넣고 적분 구간은 y가 0일 때 x는 r이고 그죠? y가 r일 때 x는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파이 r 제곱분의 4에다가 0에서부터 r까지 x제곱 dx 이렇게 되죠. 적분 구간을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없애줬습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분의 4에다가 3분의 1 r 3성을 해보면 3파이분의 4r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차원은 길이 차원이 맞죠. 이렇게 해서 연속전화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문제를 주는 걸 풀어보고 잘 풀리지 않으면 해설을 보면서 한번 이 방식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